제도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즉, 대입 제도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 영향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준비 과정이 돼 있어서 사교육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한 예를 보자면 이번에 정시를 좀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입시 교육 기관 관련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우리 교육의 실정인가라는 거고요. 질문한 대로 대입 시도교육감에서는 대입 제도 개선 연구단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2차 내용인데요. 그 주요한 건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좀 특이한 점은 이런 부분도 있죠. 수능을 과거 했던 건데요. 한 2회 정도, 9월과 10월에 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될 건데 그 고교 학점제의 바탕을 둔 제도 개선이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과 전형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저희하고 뭐 전부는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을 발표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내신 조작 파문이 컸지 않습니까? 학교와 교사 또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태 진행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런지 청 교수님. 그러게요. 우리 교육이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굉장히 좀 유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다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학교가 너무나 서열화되어 있고 특히 대학이 서열화된 그 정점에 있는 학교들을 들어가야만이 어떤 개인의 직업이랄지 결혼이랄지 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 높은 서열의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요. 이런 속에서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이 불법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벌어진 우리 전주의 그 사태는 사실 개인의 일탈로 봐야지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박 회장님. 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학생들보다는 스펙 쌓기 뭐 여기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뭐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평소에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등교육, 기회균등교육, 교육의 기회균등교육, 평등교육과 수월성 교육은 두 개의 수레바퀴죠. 마치 경제의 생산과 분배의 두 수레바퀴처럼. 그런데 이게 획일적 평등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회균등도 실질적으로 그 기회균등을 국가나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 기회균등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만일에 농촌 학생이나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도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 학군에 비하면 동아리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죠. 또 예산도 뭐 부모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런데 국가나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성찰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방금 말씀하신 스펙 쌓기에 대한 콘텐츠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표피적으로 지역 할당제 또는 뭐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균형 선발 이건 언제까지만 자생력, 자각 능력을 지역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런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 선발로는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 기회균등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에서 또 눈여겨야 할 부분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관련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상상고가 교육부 부동위를 통해서 가까스로 재지정 평가를 얻어냈는데요. 그래서 올해 자사고 논란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에는 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예. 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 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월성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대안이 공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찾을 수 있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죠. 소위 탑10 대학이 있고 서울에 의치대가 상위 1% 학생들이 가고 있는 현실이 있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과거의 평준화 교육 정책의 역기능을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나 과고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내놓았던 이 학교들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학교들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역기능을 낳는다. 특목고나 과학고나 외고가 자사고가 역기능을 낳는다. 그러면 그걸 일반고로 전환을 하려면 전환하기 전에 국가교육부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죠. 그런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일관된 정책 개발 및 전라북도의 인재 양성, 각 파트별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 실현을 위한 강론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총론만 마련되어 있지 무늬만 영재교육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특목고 일반고 일반 전환이 먼저 이루어진다. 졸속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정책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는 더 역기능이 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 교수님. 또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공립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이미 입시 설명회를 마쳤고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외국어 설립 취지하고 또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외고가 없습니다. 외고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외고로 따로 존재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정부가 제시한 고교 학점제 틀 안에서요. 자기가 외국어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하고 관련된 학점을 많이 이수하면서 외고에서 했던 기능과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 입시에 대한 예고제,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반드시 4년 전에 입시를 예고하도록 하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외고를 이렇게 어떻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혼란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만이 외고 같은데 특목고의 혼란도 줄여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상상고 특히 자사고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갈등과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다른 잣대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사고와 특목고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부의 대물림이랄지 사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늦었지만 환영을 하고요. 그 학교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각각의 일반고 내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실장님도 이제 2년 전까지죠. 그렇습니다. 교단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외고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용어나 그 언어의 선택에서 자사고 폐지 그러니까 자사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처럼 일반적 학부모 또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교육의 공공성이나 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을 해내라라 하는 거거든요. 그 입시 결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사고나 특수 목적고의 문제점을 좀 제시해 보면요.
20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수능으로만 전형을 합격자를 한번 보면 서울 지역은 특히나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623명, 서울 경기권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208명이 합격했습니다. 또 그 밑에 특징적인 것은 특별히 자사고가 일개교가 서울대학교의 정시에서 10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가 전체 비율에서도 유독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사고는 태생부터가 시범연구학교에서 출발됐고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즉각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자사고 문제는 해결했다고 했는데 2025년에 일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때도 늦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일반고 전환을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끌어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과학적인 관심 있는 거는 현재 과학고의 시스템을 기존에 두고 위탁 교육 형식으로 보낸 다음에 과정이 끝나면 원적교로 복귀해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 전교조 입장에서는 이미 제안을 했고 그렇게 가라고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입 정시 확대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은 자료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님. 예. 오늘 토론의 주제어나 키워드도 수시냐 또는 정시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를 몇 프로 하냐, 정시를 몇 프로 하냐 이 부분보다는 우리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문제 또는 특권 교육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교육 제도,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점이 있고요. 이제 우리 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교육 방향과 철학을 좀 제시할 수 있는 현재 있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법적인 제도 장치를 받아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그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길 간절히 이번 기회에 바랍니다. 네, 박 회장님. 예. 우리가 경제에서 생산과 분배가 두 개의 수레바퀴죠.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전제로 한 성장을 이끌어야 되고 또 창의 경제나 혁신 경제를 해서 성장의 파이를 키워야 그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죠. 마찬가지로 교육도 기회균등 교육이 제대로 되고 더 나아가서 수월성 교육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균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게 아주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 실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정시 확대의 기점, 이 이슈의 모멘텀을 삼아서 교과가 되었던 학종이 되었던 또 정시의 여러 논술이나 수능의 여러 제도에 우리가 성찰하고 불공정을 극복하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교육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데요. 교육 개혁에는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입시라고 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두르거나 또 어떤 땜질식의 교육의 어떤 처방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라고 하는 커다란 틀, 이런 틀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미시적인 방안들이 조금 보완될 때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육이 키워낸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우리의 대입제도는 무려 1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치를 수 있는 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학생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편법으로 교육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이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